자, 오늘 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많이 안 좋은데 이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나왔던 내용입니다. 뭐 벌써 올해 초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완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또 이제 항상 그 사람은 특히 이제 투자자들은 한쪽 방향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가득하고 반대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호재는 쏙 들어가 버리고 악재만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분위기에 휩쓸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호재가 있죠. 자, 바로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곧 3월 달에 서명 예정인 경기부양책입니다. 자, 미국 돈으로 거의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이 넘는 바이든 행정부 공약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곧 3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관련 종목들 우리가 뭐 저점 매수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업의 가치나 아니면 업황 그리고 실적이 훼손된다라면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업황과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과 환경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주가만 시장에 안 좋다고 빠진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존 종목들 조금 몇 개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편입한 종목이죠. 네, 쇼박스. 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선 오늘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오늘 장중에 3.78%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현재 2%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쿠팡 관련주가 또 일부 움직였는데요. 나스닥 상장 관련주, 세원,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출판사도 오늘 장중에 8% 넘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 개별 모멘텀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는 앨런 재무장관이죠. 앨런 재무장관이 가상화폐는 앞으로 좀 효용성이 떨어진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패권 1위를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달러의 지위가 확보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가상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하면 결제 시장에서 그러면 달러의 위상은 추락하고 그러면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에서 밀려난다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곧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우리가 잔파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2% 3% 오르면 너무 기분 좋다, 신난다, 그리고 역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늘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1% 빠지면은 시장 폭락한다, 시장 안 좋다, 곧 금융위기다라는 얘기가 늘 나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20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급등하고 한국전력이 급등하고 현대차가 급등하고 기아차가 급등하는 시장, 그때 시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경제에서 거의 9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 작년 하반기처럼 자고 일어나면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시장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장이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를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바로 편입하고 얘기 나눠볼게요. 바로 텔레칩스 19,500원에 지금 현재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는 제가 12월 달에 편입하고 나서 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한번 오늘
저점 매수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율주행 인공지능 자동차에 차량용 반도체가 몇 개가 들어가시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약 2,000개가 넘는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예상을 거의 못했던, 결국은 반도체 생산, 공급자 입장에 공급자는 그대로인데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 현재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번에 일본의 르네사스죠.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전 세계 3위 기업이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불균형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결국은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차량용 반도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 눌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가가 눌린다 그래서 뭐 차량용 반도체 만들던 기업이 100개 만들던 기업이 주가 눌린다고 50개 만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업황이 성장하면서 지금 관련 그 생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약 80%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과 관계없이 이 종목은 당연히 성장한다. 성장하는 데에는 전혀 의심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현대기아차 이번에 아이오닉 5 이제는 아이오닉 또 브랜드로 해서 나오는 거죠. 원래 아이오닉이라는 단일 차종은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히트를 못 쳤습니다. 주행거리도 200km 미만으로 너무 짧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동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회사 그 자동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히트를 못 쳤는데 이번에 그 현대차에서 나온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제 제네시스도 단일 차종으로 나왔다가 고급 차종으로 변화했듯이 이번에 아이오닉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아주 직접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고평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구매를 한 다음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매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770만 원이면 샀는데 지금은 990만 원에 그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테슬라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고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1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국 지금 많은 그 양산차들이 전기차를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길어가지고 제가 뭐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그냥 보면서 한 번만 볼게요. 예. 자,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보는 건 제가 텔레치스 보고요. 자, 바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테슬라 차량을 갖고 온 건 아닌데 요 그 큰 디스플레이 자체는 모델 3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참고로 텔레칩스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나온 제가 이제 화면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그 앞으로 전기차는 우리가 단순히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변하는 구동기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내놓을 때 이런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이폰 관련주 살 거면은 스마트폰 관련주 어떤 거 사실 겁니까? 저는
바로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니라 게임주를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그렇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부품주보다 평균적인 수익률이 게임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미래차는 오히려 부품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텔레치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뭐 어제도 그렇지만은 좀 좋은 뉴스를 네. 이제 봤는데 지금 텍사스에 그냥 눈 오고 네. 춥고 막 얼어붙어서 식수도 부족하고 소위 뭐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끊기고 그러면서 텍사스에 또 여러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반도체 회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생산이 뭐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대 자동차는 거의 생산 차질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잠깐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반도체가 이제 대만의 과거에 지진이 나면서 네. 당시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그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네. 마켓시어도 급격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텔레칩스는 뭐 당연히 좋아지겠지만은 현대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 네. 이것이 앞으로 이런 사태를 두고서 올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권,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소차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한 반도체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국내 뭐 삼성전자라는 네.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또 우리 이 작은 나라에서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네. 앞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탄생했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이고 참고로 이번에 GM이 국내 공장이 일시 정지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텔레치스 현대기아차와 함께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무이한 차량용 반도체 거의 절대적인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칩스 1차 목표가 22,200원 말씀드리겠고요. 자, 25,500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